안녕하세요. 이타 아카데미의 권준호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영상에 이어서 디깅 메커니즘에 대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는 건축전기 설비 기술사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발송배전 기술사도 동일한 과정으로 새롭게 이 강의가 시작이 됩니다. 교재도 새롭게 출간이 될 겁니다. 지난 디깅 메커니즘 건축전기 파트에서 발송배전에 대한 문의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발송배전 기술사에 대한 부분도 새롭게 출간하는 강의에 대해서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발송배전 디깅 메커니즘이고요. 동일하게 DM, 디깅 메커니즘 1, 2로 나갑니다. 1, 2로 나가고 건축전기는 DM 1, 2 건, 그 다음에 발송배전은 이제 DM 1, 2, 발 이렇게 써놨습니다. 디깅 메커니즘이라고 명명한 것은 제가 배전 분야도 동일하게 건축전기와 동일합니다. 건축전기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공부 방법을 채굴하듯이 하나하나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학습법을 익히도록 하는 게 이 교재를 만든 목적이고요. 물론 그 안에는 공부 방법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드리지만은 이론적인 내용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어떤 부분을 공부해야 되고 어떤 부분은 스킵해야 되고 또 먼저 공부해야 될 내용이 있고 나중에 공부해야 될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어느 부분을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다른 내용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까지 제가 다 설명을 드리면서 이론적인 부분까지 같이 병행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이 교재 역시, 이 강의 역시 55점 입문자를 위한 강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5점 목표로 하는 입문자.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이 50점대 중반까지 이 교재를 통해서 실력을 향상시킨 이후에 그 다음에 60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교재 한 권만 갖고는 안 됩니다. 요거는 건축전기와 동일합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건축전기 설비 기술사의 DM과 약간 다른 점은 뭐냐? 건축전기 같은 경우에는 기본서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책을 봐야 되는데 발송배전은 다행히도 잘 아시겠지만 기본서 3권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고요. 거기에 이타 아카데미는 한 권의 기본서를 더 추가해서 4권을 기본서로 삼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송길령 교수님이 쓰신 송배전공학입니다. 송배전공학.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발전공학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전력계통공학입니다. 자, 요게 발송배전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이 다 보셔야 되는 책이고요. 플러스 여기에 이타 아카데미에서는 한전에서 교육용 교재로 출간한 자료고 이건 한전 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고요. 요거는 송배전 기술 용어 해설집이라고 되어 있고요. 요 강의는 ETA에 강의가 모두 올라가 있습니다. 모두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도 다 올라가 있죠. 이 4권을 기본서로 삼습니다. 왜냐하면은 자, 요 책은 발송배전 기술사의 기본서이긴 하지만은 원래는 기술사용 교재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대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대학용 교육 교재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론적인 부분은 상당히 강한데 실무적인 내용이 있긴 하지만 이게 조금 약해요. 이 부분을 송배전 기술 용어 해설집이 완벽하게 커버를 해주기 때문에 이 4권을 같이 보시면 굉장히 공부하기가 좋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은 디깅 메커니즘의 2는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이 교재의 강의를 먼저 선수강하는 게 아니고요. 선이 아니고 얘가 먼저 선시행이 돼야 됩니다. 송배전공학, 발전공학, 전력계통공학, 송배전 기술 용어 해설집 이 4권의 기본서를 먼저 학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 내용이 습득이 되신 다음에 이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55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공부하시면 60점 합격까지 가실 수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가 요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는 이걸 공부하신 다음에 이타 아카데미에 굉장히 많은 강의들이 있을 겁니다. 이존호 기술사님이 쓰신 발송배전 기술사 상학원이 있어요. 자, 이 강의도 모두 다 있고요. 이거 외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강좌들이 올라가 있고, 또 이덕길 기술사가 지금 기본서 강의에 대한 부분도 200제라고 해서 하고 있는 강의도 있고, 또 새롭게 디깅 메커니즘 3도 있습니다. DM3에 대한 부분도 이덕길 기술사가 강의하고 있습니다. 발송배전 기술사도 건축전기와 마찬가지로 17권, 뭐 18권 이거 이상의 교재와 강의가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쭉 보시면서 이 기본적인 내용에서 조금 더 심화 단계로 들어가시면서 응용도 해보시고 조금 더 보완하셔가지고 합격권으로 진입을 하시면 되고요. 강의상으로 좀 부족하다, 난 아무리 열심히 해도 강의만 들어서는 좀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모의고사 첨삭 지도반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이타 아카데미는 소수 정예로 갑니다. 그래서 소수 정예로 가고요. 뭐 30명, 뭐 20명씩 모아서 지도하는 게 아니라 2명에서 3명 정도만 모아서 집중적으로 첨삭 지도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까지 거치시게 되면 혼자서 충분히 준비하셔가지고 합격권에 이르실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자, 전반적인 내용은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뒤에 자료를 가지고 조금 상세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DM2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강의의 내용은요, 여기 보시면 송배전공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전공학이 있죠. 전력계통공학이 있습니다. 자, 각 교재마다 목차가 이렇게 순서대로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정해져 있죠. 자, 이 목차 순서 그대로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모든 사람들이, 발송배전 기술사를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이 기본서라고 인정하는 이 교재의 목차의 순서에 맞춰서 기출문제들, 이 기출문제들을 분야별로 분석을 하고, 여기 나와 있는 여기 퍼센테이지 있죠. 각 장별, 교재의 각 장별 퍼센테이지, 각 교재마다 출제되는 비율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요 비율에 맞춰서 기본적인 문제를 분류를 해서 기본서 순서대로 정리해 가지고 강의를 드릴 겁니다. 자, 그러니까 디깅 메커니즘 DM의 2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기본서와 매칭이 아주 잘 되겠죠. 궁합이 잘 되겠죠. 그래서 이 교재를 보시고 나서 디깅 메커니즘 2로 넘어오시게 되면 앞에 배웠던 학습 내용과 실제 답안을 작성하는 어떤 기술사의 그런 공부 방법하고 상호 조화를 잘 이루면서 부드럽게 효율적으로 잘 공부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보시면은 기본서에서 좀 빠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발전 기초, 기초 이론, 그 다음에 계산 문제, 고장 계산을 제외한 거. 기본서에 이제 고장 계산 외에 몇 가지 계산 문제들이 있는데 요거 빼고 그 외의 계산 문제들 별도로 정리해놨고, 전력 품질 쪽이 좀 약합니다. 이런 부분들, 신재생에너지, 신경량 뭐 이런 거, 규정 감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기 나와 있는 요 비율대로 그대로 문제를 선정해서 제가 강의를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먼저 보시기 전에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이 기본서들, 그 다음에 용어 해설집이 추가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네 번째 기본서입니다. 자, 요 부분까지 한 1년 정도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수강을 신청하시게 되면 제가 가이드북을 보내드릴 건데, 그 가이드북 안에 여기 나와 있는 그 핵심적인 키워드들을 제가 정리해놨습니다. 그거를 같이 외우시면 돼요. 이걸 다 외우시는데 한 뭐 1년 정도 걸릴 겁니다. 그림도 있고 수식도 있고 목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잘 안 외워집니다. 잘 안 외워지는데 어쨌든 외우시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강의도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기 한 1년 정도 시간을 좀 투자하셔서 자기 것으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다 보면은 기술사 답안을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좀 정리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나와 있는 교재는 발송배정 기술사의 기본서이긴 하지만 기술사 강의를 위해서 만든 책이 아니라 대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대학용 교재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제가 대학에 근무할 때도 여기는 송배정 공학이나 이 교재들을 가지고 강의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기술사를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여기 있는 내용, 이 교재의 좋은 내용들을 기술사 답안에 어떻게 내가 배치를 해서 작성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없어요. 이 안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M2를 통해서 기술사 답안 작성법을 익히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내용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디깅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하고요. 또 이제 우리 강의와 연계해서 수강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안내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초반에 제가 무슨 말씀 드렸냐면 DM2 발송배정 기술사 요 해설서에 대한 부분은 처음부터 보지 마시고 후순위로 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후에 요 부분이 선이 돼야 돼요. 기본서 3권. 그 다음에 송배정 기술 용어 해설집. 그 다음에 DM3는요. 요거는 이덕길 기술사가 요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DM2와 DM3가 11월 중순경에 동시에 우리가 개강을 할 거거든요. 아마 2주차 정도나 조금 이제 지연이 된다고 3주차 정도에 요 2와 3가 동시에 우리가 강의가 올라갈 겁니다. 자, 교재는 완성되는데 한 뭐 8, 9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강의에 맞춰서 각 파트별로 수강할 수 있게끔 분할해서 저희가 이제 출간할 거고요. 그거는 수강하시는 분들이 그 강의를 파트별로 신청하시면 저희가 이제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강의가 다 마무리가 되고 전체적인 교재가 완성이 되면 정식으로 동일출판사 통해서 우리가 교재를 출간할 예정이고요. 자, 그 다음에 강의는 이제 이게 선순위고 후순위니까 이타 아카데미를 수강하시는 분들은 이거 먼저 강의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후순위로 이걸 들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강의의 대상은 뒤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55점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DM2 같은 경우에 기본 문제만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기본 문제만 잘 푸셔도 충분히 50점 중반까지 들어가실 수가 있고 여기에 기본서 플러스 용어 해설집까지 같이 보시게 되면 60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은 이제 좀 어려운 문제들이 섞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 디깅 메커니즘 2를 가지고 공부하시고 나서 50점대 진입을 했는데 점수가 잘 안 올라가더라. 이런 경우에는 심화 문제에 해당되는 내용을 한 20% 정도 추가하시면 됩니다. 자, 기본 문제에 해당되는 요 수량이 발송배정 같은 경우에는 한 250제 정도 되거든요. 건축전기보다는 좀 적어요. 수량이 좀 적습니다. 적은데 여기에 이제 곱하기 플러스 250 곱하기 20% 정도를 추가하니까 이게 50문제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회에 20에서 30문제 정도, 20에서 25문제 정도 추가하게 되면은 1년에 2월 시험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5월 시험, 그 다음에 8월 시험이 있다라고 하면 요 시험을 보고 나서 점수가 좀 안 올라갔다라고 하면 25문제 정도 보완하시는 거예요. 심화 문제에서. 그 다음에 또 안 올라갔다라고 하면 25문제. 이렇게 해서 2번에서 3번 정도 반복하시게 되면 합격 권한에 충분히 들어가실 수가 있거든요. 물론 내가 완벽하게 준비가 됐다고 하더라도 기술사 시험 같은 경우에 나한테 맞는 시험이 와야 됩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1년에 한 번에서 2번 정도 오기 때문에 요거는 딱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될 수도 있어요. 조금 빨라질 수도 있고 한두 해 정도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자신의 때를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약간의 이제 지연이 있을 수도 있고 이제 빨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 문제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심화 문제는 디깅 메커니즘 2에서 강의 안 할 겁니다. 자, 요 내용은요. 어디에 수록이 되어 있느냐? EETA에 굉장히 많은 강의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존우 기술사님의 발송배정 기술사 상학원에 대한 강의도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고요. 이거 말고도
뭐 거의 20권 가까운 교재를 가지고 강의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시면서 기본서에서 조금 부족했던 거, 내가 뭔가 차별화시키고 싶었던 내용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추려내셔가지고 보완해 주시면 충분히 합격권 안에 들어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디깅 메커니즘 2를 보실 때, 요걸 보실 때요. 디깅 메커니즘 1이라는 것은 이미 발간이 되어 있습니다. 출간이 되어 있습니다. 발송배정 기술사 관연도 해설서입니다. 자, 이 발송배정 기술사 관연도 해설서의 내용을 가지고 디깅 메커니즘에서 조금 더 공부하고 싶은 내용들을 찾아서 거기엔 조금 상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같이 병행을 해 보시면 이 두 교재가 궁합이 굉장히 잘 맞고요. 이 두 교재는 당연히 위에 있는 여기 기본서하고 궁합이 굉장히 잘 맞을 겁니다. 또 스텝 1에서 수강하실 때 제가 기본서 3권하고 네 번째 기본서인 송배정 기술 용어 해설집을 보라고 말씀드렸고요. 여기에 이덕길 기술사가 앞으로 진행하게 될 DM3도 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론적인 설명을 상세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제 강의하고 서로 호환이 잘 되고 조화가 잘 될 겁니다. 여기에 이덕길 기술사가 발송배정 기술사 200제라고 해서 답안지 작성하는 법에 대해서 강의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요 단계를 거치신 후에 그 다음에 요걸 보시면 되고요. 처음에 이타 아카데미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은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타 아카데미의 기존의 수강생 분들은 요 부분을 수강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강의를 할 때 일주일 공부할 분량을 올려 드릴 거거든요. 한 4강에서 5강 정도 올려 드릴 겁니다. 그 정도면은 자기 걸로 만들기에 이제 충분한 분량이고요. 한 6개월 정도 진행하시면 단계별로 공부하시면서 실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으실 거고요. 자, 이 공부를 하시면서 시간이 좀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제가 강의한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여기에 여러 강의 안에 이 부분에 포함이 돼 있거든요. 거기서 본인이 차별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쭉 관련 분야의 내용을 보시면서 정리를 해두세요. 그러면 제가 알려드린 답안에다가 자신만의 답안을 또 만드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뭐 발송배정 기술사도 건축전기와 마찬가지로 제가 알려드리는 답안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 어떤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건 뒤에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릴 건데 기술사 답안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제가 작성하는 법을 알려드리면 여기에 자신의 의견을 추가해서 B라는 답안도 만들어 보실 수 있는 거고 C라는 답안도 만들어 보실 수 있는 거고 다른 내용을 융합해서 D라는 답안도 이렇게 만들어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답안을 만드는 과정 자체가 공부라고 말씀드렸죠. 완성되어 있는 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자신이 뭔가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이것저것 조합을 해보고 또 틀려도 보고 이런 과정에서 습득을 하게 되는 거지 달달달 외운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자,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DM2 발송배전의 교재 구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기출문제 중에 5년치 기출문제를 가지고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100% 기출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문제를 임의로 만들게 되면 방향성이 이제 흐트러지게 되고요. 또 정확한 어떤 경향 분석을 통해서 강의하는 거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임의대로 제가 문제를 만들어내게 되면 수험생 분들도 이런 문제가 나옵니까? 이 문제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너무 쉽지 않습니까? 이런 의견을 가지실 수가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가지고 각 파트별 출제 비율에 맞춰서 기본에 해당되는 문제만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정리해 보니까 5년치 문제면은 465문제가 되는데 기본 문제가 한 250개에서 260개 정도로 분류가 됐습니다. 자, 이 문제 중에 똑같이 출제되는 문제들이 꽤 있고요. 그 다음에 약간 틀리지만 같은 유형 하나의 문제를 합쳐질 수 있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정리해보면 한 200개 내외, 200개 플러스 약간의 알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발송배정 기술사는요, 문제가 건축전기보다는 조금 적어요. 적고 기본서도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험 기간이 건축전기보다 한 절반이나 한 70% 정도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건축전기로 역으로 말씀드리면 발송배전에 비해서 1.5배에서 한 2배 정도 기간이 더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문제가 분량이 많지가 않고 딱 기본서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비교적 발송 배전이 건축전기에 비해서 비교적 수월하지만 그렇다고 쉬운 건 아니에요. 합격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0.8% 1%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래도 건축전기보다는 공부하기가 좀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5년치 분석 자료를 가지고 진행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디깅 메커니즘 2 말고 앞에 디깅 메커니즘 1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관연도 해설서라고 말씀드렸죠. 자, 요거는요, 앞서 제가 출간한 교재에서는 10년치 문제를 분석을 해서 올려놨는데, 자, 이렇게 10년치를 분석해서 올려드리다 보니까 문제를 보는 거에 너무 부담을 많이 느끼세요. 분량이 한 250페이지, 300페이지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요번에 출간하는 2025년도에 요번에 출간되는 관연도 해설서 같은 경우에는 3년치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디깅 메커니즘 1에 한 9회분 정도, 3년치면 9회분이거든요. 9회분 정도의 문제 해설이 들어가 있고요. 이 문제 해설에 대한 분석 자료를 딱 맞춰서 3년치만 넣어놨습니다. 이걸 너무 많이 넣게 되면은 전체 책 분량이 1300페이지 정도 되는데 아마 250페이지 정도가 앞에서 차지하게 되기 때문에 분량이 이제 너무 좀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분석 자료에 대한 부분은 좀 줄였고요. 또 디깅 메커니즘 2 같은 경우에 5년치로 이 자료를 만들었는데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 10년치 같은 경우에는 중복되는 문제가 너무 많고 또 10년 전에 나왔던 문제 중에 트렌드가 지나서 잘 안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년치 문제를 가지고 가게 되면은 중요한 문제, 기본 문제들이 누락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5년치를 가지고 제가 분석을 해 봤더니 5년치로 하게 되면 딱 공부하기에 좋은 분량이고 약간 부족한 부분은 일단은 50점대까지 올리신 다음에 조금씩 보완해 나가시면 되기 때문에 가장 최적의 분석 자료는 5년치를 가지고 진행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거든요. 자, 5년치에 대해서 적용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제가 강의하는 거는 디깅 메커니즘 2에서는 기본 문제만 설명할 거다. 자, 이 기본 문제를 가지고 권장 수험 기간은 2년 정도로 제가 잡았습니다. 자, 요거는요. 첫 번째 1년은요. 기본서를 가지고 먼저 공부하세요. 그 다음에 이게 완성이 되면은 DM2를 가지고 학습을 하시면 되겠죠. 언제까지? 55점 이상이 나올 때까지 이것만 가지고 계속 공부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렇게 했는데도 합격을 할 수도 있고요. 못할 수도 있어요. 못하셨을 경우에는 한두 번 보시고 점수가 안 올라간다고 했을 때는 심화 문제를 공부하시되 많이 하지 마시고 이 기본에 해당되는 문제 한 20% 정도만 준비하셔라. 아마 50문제 내외가 될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될 거예요. 자, 요거는요. 제가 25문제씩 잘라가지고 첫 번째 3개월, 두 번째 3개월, 3개월 강의 단위로 늘리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6개월이에요. 자, 이거는 건축전기하고 좀 틀리죠. 왜? 발송배전은 건축전기보다 수험기간이 제가 조금 짧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심화 문제는 하지 마시되 나는 꼭 이건 하고 싶어 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전체 분량의 5에서 10% 미만으로 준비하세요. 여기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게 되면 이 부분의 점수가 떨어집니다. 저는 하지 말 거를 권장하는데 그래도 하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 5문제에서 한 10문제 정도만 가지고 가시면서 매회 한 2-3개씩 추가하셔서 준비하시는 게 좋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제가 디깅 메커니즘에 여기에 각 파트별 출제 문항수, 그 다음에 출제 비율,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기본서에서 몇 % 나왔느냐, 송배전 계통 구성에서 그 다음에 기본 문제가 몇 % 해당이 되느냐 이것까지 다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이 목차는요. 송배전 공학의 목차순 그대로입니다. 송배전 공학 요대로 되어 있어요. 1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본서에서 출제가 됐는데 기본서 목차대로 맞췄는데 왜 기본서에서 75%밖에 출제가 안 됐습니까? 자,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기본서에서 좀 약하거나 없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도 송배전 계통 구성에 포함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서만 가지고 어느 정도 커버는 되지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디깅 메커니즘을 만들게 된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고, 또 이타 아카데미의 여러 가지 교재들을 가지고 기본서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드리기 위해서 강의를 한 이유도 사유도 거기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이제 기본서에서 송배전공학, 발전공학, 전력계통공학, 송배전 기술 용어 해설집에서 몇 퍼센트나 출제가 됐느냐? 75%. 자, 이 중에서 기본에 해당되는 게 몇 프로냐? 66.7%다. 처음엔 이것만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제가 그래프로 표시를 해놨고 여기에 표기해 놨습니다. 자, 디깅 메커니즘에서는 이 부분만 집중적으로 강의를 드릴 겁니다. 여기서 기본을 다지셔야 돼요. 확실히 다지시고 그 다음에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로 넘어가셔야지 처음부터 이것도 하고 이렇게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물론 기본서를 수강하실 때는 제가 이거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때는 보시고서 전체적인 내용을 학습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인 내용을 공부하고 어렵다고 빼버리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어져 있는 강의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을 빼게 되면 전반적인 내용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기본서 강의할 때는 전체적인 내용을 다 학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요걸 1단계 스텝 1, 그 다음에 요걸 2단계 스텝 2 이렇게 분류하셔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분류를 이렇게 해놨어요. 전부 다 제가 5년치 465문제를요. 기본서, 예를 들어서 이건 송배전공학이니까 송배전공학의 목차에 맞춰서 모두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송배전공학 첫 번째 기본서죠. 여기에 제1장이 송배전 계통 구성입니다. 자, 거기에 보시면 각각의 중제목들이 있어요. 1번이 전력계통의 구성, 두 번째가 송배전 선로의 구성. 요거 기본서 한번 펴보세요. 그 다음에 송배전 방식. 자, 여기서 5년 동안 출제가 안 됐어요. 안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내용은 다른 챕터에 융합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분류를 해놔서 거기 배치를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송전전학과 관련해서 5년 동안 두 문제가 나왔네요. 이렇게 나왔고, 이 문제가 기본 문제인지 심화 문제인지 다 제가 분류해 놨고요. 그 다음에 교재 옆에 보시면은 이 문제가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여기에 출처까지 표기를 해 놨습니다. 공부하시기가 굉장히 좋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 키워드는요, 10년치에 대한 부분을 키워드를 넣어놨어요. 문제는 5년치만 넣어놨고 키워드는 간단하니까 위에다가 올려놓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보시면은 경제적인 결정 방법에 대해서는 여기 문제 있으니까 나온 거고 제가 강의할 거고, 그 다음에 전압을 2배로 올렸을 때에 대한 문제도 여기 나와죠. 2배로 올렸을 때 송전 용량. 그 다음에 심화 문제의 765kV의 송전 선로의 주요 특성과 효과에 대해서는 여기서 빠졌잖아요. 이거 5년 전에, 훨씬 전의 문제란 말이야. 아, 이런 문제도 있구나. 요거는 심화 단계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공부할 필요 없이 일단 요거 먼저 집중적으로 학습해서 50점 이상을 취득한 후에, 득점한 후에 나중에 이 부분도 공부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계속 반복 학습하시면서 이걸 내 머릿속에 인지를 시켜놔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내가 부족한 부분 요거니까 보완하겠다. 이런 것들을 방향을 일단 잡고서 가시게 되면요, 공부하시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본 교재라든지 아니면 기본서 4권을 공부하실 때도 바로 기본서를 보지 마시고요. 이런 문제를, 키워드를 먼저 보세요. 보시면서 이게 뭐지라고 한번 고민해 보시고 옆에다 키워드를 간단하게 몇 자 정도 적어 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나서 기본서를 보게 되면 중요한 부분이 확 눈에 들어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뭐가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은지가 구분이 안 돼요. 처음에는 그거를 분간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집중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먼저 고민하시고 학습을 하시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다. 이거는 제가 20년 전부터 20년, 25년 전서부터 써먹었던 방법이고요. 강의에서도 15년 동안 계속해서 수강생분들한테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계속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은 제가 오프라인 안 합니다. 오프라인에 대해서 제가 이 말씀 드리면 오프라인 강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 오프라인 안 하니까 물어보시지 마시고 온라인으로 다 구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합격권에 이를 때까지 지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프라인은 안 합니다. 오로지 온라인에서만 강의합니다. 자, 이런 학습법을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죠. 자, 이 내용도 전부 다 디깅 메커니즘 2의
각 파트별, 챕터별 앞에 다 수록을 해놨기 때문에 이걸 먼저 보시고 본 강의를 수강하시고 공부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출간 교재하고 출판된 교재하고 기술사 답안의 차이점이 있다. 많은 괴리감이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건축전기 디깅 메커니즘 인트로에서도 강의 인트로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발송 배전을 또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출간한 교재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DM1 발송 배전 기술사 관여도 해설서 지금 동일 출판사에서 출간돼서 판매되고 있죠. 자, 그 교재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제 문제 해설을 해 놓은 겁니다. 우리 이타 아카데미의 우리 기술사 팀하고 제가 기술사 팀을 무적단이라는 명칭을 좀 어마무시한 명칭을 좀 뒀는데 우리 팀이 같이 공동 작업을 해서 지금 교재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25점 답안 기준으로 했을 때 한 3페이지에서 4페이지 정도 분량이 나옵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게 7, 8페이지 더 되는 것도 있어요. 중요한 내용을 다 수록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내용이 많아지게 되는데 4페이지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면은 보통 한 페이지당 한 30줄 정도 됩니다. 제가 쓴 책을 기준으로 하면 그 다음에 한 줄에 한 30자 정도 들어가거든요. 이건 인쇄체예요, 인쇄체. 인쇄체는 조금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페이지당 한 900자 정도 되는데 4페이지 기준으로 하게 되면 한 문제, 25점 한 문제에 대한 답안이 글자 수로만 따지면 3,600자 정도 됩니다. 제가 왜 글자 수로만 따지냐면 이 답안자 안에 수식도 들어가고 그림도 들어가고 뭐 표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이거 다 감안해서 설명드릴 수가 없으니까 단순하게 이제 글자의 텍스트 수로만 비교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들어가게 되는데 실제 기술사 답안지 같은 경우에는요 페이지당 22줄로 정해져 있죠. 14페이지입니다. 요거는 공단에 들어가면은 기술사 답안 양식을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딱 정해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줄당 25자로 제가 이렇게 딱 픽스를 해놨는데 이거 왜 그러냐면요. 기술사 답안을 작성하실 때 이렇게 생겼어요. 답안지가 쭉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22줄. 요게 22줄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줄이 하나, 둘, 세로 줄이 셋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 번호로 쓰는 거예요. 요거는 여기 자꾸 내용을 쓰는 분이 있는데 이건 번호입니다. 이거를 번호 체계로 분류해 놔야 채점위원들이 보실 때 빠른 시간 안에 내용들을 이렇게 간략하게 볼 수가 있거든요. 채점을 워낙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막 뒤죽박죽 되면요 눈에 안 들어옵니다. 여기 1번, 여기 가로 1번, 여기 쌍가로 1번, 그 다음에 번호가 더 필요하다고 하면 여기 동그라미 1번 이런 식으로 해서 쓰시면 돼요. 제목 요렇게 대제목, 중제목, 소제목, 그 다음에 어떤 분류에 있어서 내용들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번호를 뺀 나머지 중요 내용들은 요 마지막 세로줄 끝에서부터 이렇게 답안을 작성하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쓰셔야 되는데 요거를 이제 수기로 쓰게 되면요 인쇄체보다 보세요. 이 수기가 면적도 많이 차지하면서 잘 읽어지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인쇄체보다 글자 수가 적어질 수밖에 없는데 계략적으로 가장 보기 좋은 글자는요 25자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정도가 되는 거예요. 뭐 23자에서 많게는 한 26자 요 정도 들어갔을 때가 가장 보기가 좋습니다. 자, 요걸 기준으로 했을 때 일반적으로 기술사 답안의 분량은 3페이지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25점짜리가 14페이지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3페이지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거예요. 분량이 좀 많은 답안도 있어요. 이런 답안은 4페이지. 어떤 답안 같은 경우에는 뭐 3페이지에 딱 떨어지는 것도 있는데 조금 뭐 3페이지 쓰기 좀 이제 부담스러운 게 있거든요. 뭐 10점짜리 문제로 나왔던 게 25점짜리로도 간혹 나옵니다. 그건 아무리 늘렸어도 두 페이지를 넘어가게 못 쓴단 말이에요. 이런 거 2페이지.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합쳐지게 되면 최종적으로 13페이지에서 14페이지 정도를 작성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적인 3페이지를 기준으로 말씀드렸을 때 한 페이지당 550자를 넣게 되면은 25점짜리 답안지가 1650자가 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되냐면 기술사 답안지로 만들어 놓은 인쇄체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답안지 한 3600자 정도가 들어가는데 실제 답안을 옮길 때는 1650자만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텍스트로 비교하기 좋게 제가 텍스트의 수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랬을 경우에는 이게 2.18배가 되니까 이 답안의 내용 중에 50% 정도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건 양호한 겁니다. 어떤 거는 70%, 어떤 건 80%를 버려야 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러면 이 많은 내용 중에서 어떤 내용을 취하고 어떤 내용을 버릴 거냐 이거죠. 또 어떻게 답안을 구성할 거냐 이거죠. 이런 부분들을 이론적인 설명과 더불어서 답안 작성법까지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이렇게 알려드린 내용, 첫 번째 답안의 내용을 우선 암기를 하십시오. 기본서를 암기하시면서 이걸 암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에 자기의 답안 B와 C와 D를 만드시면 돼요. 자, 요거는 이타 아카데미에 굉장히 많은 교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신경향이나 이런 것들 우리가 바로바로 대응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나올 것 같다라는 건 자료를 찾아서 추가하시면 되는데 이 자료 검색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제 상담하고 모의고사 첨삭 지도하면서도 여러 번 얘기를 나눠봤는데 최근에는 구글이나 이런 게 너무 발달이 돼 있어갖고 여기에서 모든 자료를 다 찾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엄청나게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데 얻어지는 게 별로 없고 부정확합니다. 문제는. 이거 찾는 시간에 여기 나와 있는 교재 먼저 보시고 완벽하게 습득이 되시면 이런 구글이나 구글링이나 이런 걸 해서 찾는 거는 전체 시간의 5% 이하로 줄이시든지 아예 없애버려야 돼. 왜? 한번 찾다가 그것만 찾는 게 아니라 뭔가 엮여가지고 계속 다른 거 하다 보면 내가 뭐 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2시간, 3시간 다 허비하는 경우가 허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인터넷은 안 보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유튜브를 안내 영상 올려드리지만 유튜브 저는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안 보셔도 돼요. 교재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보시면은 여기가 이게 이제 DM1 발송 배정 기술사 관연도 해설서입니다. 관연도 해설서에 제가 작성해 놓은 답안이에요. 이렇게. 자, 요게 1교시 문제입니다. 1교시 10점이요. 자, 1교시 10점짜리는요, 기본적으로 원페이지를 기준으로 갑니다. 내용이 많잖아요. 벌써 2페이지. 쓰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기술사 답안 형태로 잘라버리게 되면은 압축을 시켜버리게 되면 이 내용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교재로서의 가치가 없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다시 또 기본서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해가 갈 수 있을 정도로 정리해 놓은 게 하나, 둘, 지금 3페이지잖아요. 3페이지. 자,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3페이지가 되기 때문에 계산해 보면 3페이지 뭐 2.5페이지라고 할 거예요. 반 잘라졌으니까. 그러면 900 곱하기 2.5는 2250자인데 우리는 한 페이지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550자 정도의 분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많잖아요. 벌써. 이 중에 24%밖에 우리가 활용 못하기 때문에 76%는 빼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빼고 답안지 어떻게 배치를 할 거냐 이거죠.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내용들도 굉장히 많아요. 좋은 내용도 많고 뭐 경제성 관련된 내용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그림도 있고 결정 방법도 있고 뭐 많아요. 그 다음에 앞에 개요도 있단 말이에요. 10점짜리 문제는 일반적으로 개요 안 쓰지만은 설명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개요를 붙여놨다면 어떻게 구성할 거냐 이거죠. 이 하나의 답안지 가지고도 2가지, 3가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여기에 또 나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 좋은데 기본적인 틀에다가 어떤 내용 알파, 베타, 뭐 오메가 뭐 이런 것들을 더 추가하고 싶다 라고 하면 그거 추가해서 또 만들어 보면 D가 생기는 거죠. 어떤 게 정답이냐 이거. 정답은 없어요. 저는 하나의 어떤 안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최소한 이렇게 쓰면 이 정도 쓰면 1교시는 10점 만점이니까 최소한 5점 이상은 나올 거다 라는 안을 드리는 거예요. 뭐 6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때에 따라서 6점까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안을 드렸어요. 자, 앞에 있는 내용 다 쳐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전학과의 관계, 건설비, 이렇게 운전비, 운전 유지비, 그 다음에 송전선로 설계 시 경제적인 송전연합 산정 방법 해서 여기 뭐 대제목, 중제목, 그림 이렇게 보시면 답안지가 좀 꽉 차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형태로 작성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보기 좋죠. 요런 답안이 거의 6점에 가까운 답안입니다. 이렇게 쓴다고 해서 뭐 8점, 9점 그렇게 안 줍니다. 뭐 6.5, 6.1 요 정도 준단 말이에요. 여기에 수식도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표준 전압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표준 전압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긴데 요거를 요약해서 딱 이렇게 떨어지게 했단 말이에요. 간단 명료하면서도 뭔가 빠지는 내용이 없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문장이 앞에 있는 내용은 길어요. 그걸 다 쓰게 되면 한 3줄 정도 먹고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확실하게 간단 명료하게 정확하게 그 의미를 전달할 수 있을 정도로 뺄 거 빼고 넣을 거 넣고 이렇게 압축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얘기죠. 자, 앞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서 혹은 송배전공학의 기본서를 보시면서는 이해를 하는 거, 이해. 자, 이해가 된 다음에 기술사 답안화 시키려면 그 중에서 중요한 거, 그렇지 않은 거, 이런 것들을 분류해갖고 요약을 해야 되겠죠. 그럼 요약된 내용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해는 됐어요. 근데 간단 명료하면서 정확하게 쓰려면 이 요약된 내용은 결국은 암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 암기한 많은 컨텐츠들이 있잖아요. 컨텐츠라는 건 정의, 그림, 수식, 표, 키워드. 우리가 장점, 단점이 예를 들어서 장점이 뭐 5가지, 단점이 5가지라고 하면 이걸 문장으로 외우지 않는다고요. 장점에 해당되는 키워드가 있단 말이에요. 크다, 작다, 전압 강화가 크다, 작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이 키워드들을 암기해야 돼요. 자, 암기했다. 이게 뭐에 해당이 되는 걸까요?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든다고. 이거 부품이에요, 부품. 그러면 이 부품을 조합을 해서 어떤 우리가 뭐 자동차라든지 비행기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 이런 걸 만들어내는 게 목차의 구성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런 기본적인 레이아웃을 정리를 해서 이것도 암기를 하셔야 되겠죠. 자, 이 중에서 제가 지금 여러 가지 말씀드린 것 중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쉬운 게 뭘까요? 가장 쉬운 건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 들으면 집중하면 이해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강의만 잘하면. 내가 아무리 들어도 이해 안 간다 버리세요. 그거는 문제 안 나올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안 나와요, 그냥. 나와도 못 풀어요. 그럼 이해가 되는 것만 공부하시면 되겠죠. 이해가 됐으면 이거를 외울 수 있게끔 정리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컨텐츠도 분류하시고 이런 목차도 잡아보시고 분류하는 작업, 정리 작업, 정리. 암기할 거를.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을 암기해야 되겠죠. 가장 어려운 건 요 단계 암기. 처음에 이해하고 요거를 분류하는 건 좀 재미있어요. 근데 이 암기는요, 얘네들을 공부하는 거에 아마 한 100배 정도 고통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고통스러운 작업을 자꾸 간과하시고서 쉽게 가려다 보니까 이해하고 내가 이해한 대로 쓰려고 하니까 답안지가 엉성해지고 들어갈 게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게 또 들어갑니다. 허술해지고 명확하지 않고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암기를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응용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도 이제 이해에서 조금 더 발전된 게 응용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지 좋은 답안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폼을 제가 기본적인 발송 배정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응용이니 내가 정리하는 단계니 이게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1차적으로 A라는 안을 드릴 겁니다. A안을. 이걸 암기하세요. 그리고 나서 응용하고 다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창조적인 영역의 B안은 55점 이상이 됐을 때 심화 문제를 공부하시면서 이 B안은 스스로 만들어 보시라는 거예요. 스스로 만드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이타 아카데미에 모의고사 첨삭 지도반이 있죠. 그걸 한 번 정도 수강하시면 확실히 방법을 찾게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제가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그래도 꽤 긴 시간이 흘러간 것 같습니다. 자, 이타 아카데미의 DM1, 2, 3 이런 것들이 이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발송 배정 기술사도 건축전기와 함께 11월 중으로 강좌가 오픈이 될 겁니다. 기존에 수강하신 분들은 기존의 강의와 잘 이게 매칭이 되기 때문에 기존 강의 수강하시면서 이 부분을 매주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주 단위별로 학습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고요. 또
이타 아카데미에 처음 등록하시게 되는 분들은 디깅 메커니즘 강의도 들으시지만 이거 이전에 기본서 4권을 먼저 학습을 하시고 또 이덕길 기술사가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강의가 있습니다. 발송 배전 200제라든지 또 요번에 11월 달에 오픈이 될 디깅 메커니즘 3에 대한 강의도 병행이 되니까 기본서와 발송 배전 200제, 디깅 메커니즘 3 이렇게 묶어서 한 1년 정도 열심히 학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2년차 때 디깅 메커니즘 2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간략한 설명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제가 강의를 진행하는 동안에 수강하시면서 궁금하신 사항들은 질문 올려주시면 저도 답변을 드릴 겁니다. 또 이타 아카데미에 같이 참여하고 있는 여러 기술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공동 작업을 해서 답변을 드릴 거기 때문에 궁금한 부분 있으면 글로써 올려주시면 저희가 정확한 방향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깅 메커니즘 2 발송 배전 분야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